ADP의 8월 민간 부분 고용 전월보다 17만 7천 명 증가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예상치를 다소 큰 폭으로 하회를 하면서 노동시장이 열기를 잃고 있다라는 또 다른 신호가 나왔습니다. 하루 전에 졸츠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7월 채용 공고가 이제 거의 28개월 정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민간 고용시장의 둔화 신호까지 더 나오면서 고용시장이 본격적으로 냉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특파원님 지수 마감 상황부터 먼저 자세하게 전해 주실까요?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 목요일 거래가 끝났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제 어제에 이어서 모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적당히 나쁘게 나오면서 오히려 뉴욕 증시 투자자들은 반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3대 지수 중에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전일의 상승세에 이어서 오늘도 0.54% 정도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오늘 전거래일 대비 0.38%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1%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지나친 경기 호조가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채권 금리도 이제 조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채권 금리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2년물과 10년물 채권 금리가 모두 전일 대비 소폭 하락을 하면서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 상승세의 누그러짐 역시 주가를 부양을 하고 있는 요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2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3bp 정도 내렸습니다. 4.89% 수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주초에 5%도 상회를 했던 레벨이 수준이기 때문에 레벨이 조금 이제 많이 낮춰진 상황입니다. 10년물도 전일 대비 소폭 하락을 했고요. 금리는 4.11%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달러화도 덩달아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독보적인 경제 지표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인식, 이제 외환시장에서 달러 스마일로 일컫는 이런 현상이 보여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달러화 지수는 현재 103.1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일보다도 하락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플로리다 쪽의 허리케인 영향 그리고 원유 재고 감소 등 이제 원유 시장 관련된 뉴스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0월 WTI 가격 전일 대비 0.58% 상승한 배럴당 81.6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채권 금리도 하향 쪽으로 좀 안정화가 되고 있고 3대 지수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8월 초와 8월 말의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장중 흐름도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8월 내내 뉴욕 증시가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 증시가 다시 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뒷심을 발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이 이제 거의 월말 다가가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 주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섰습니다. S&P 500 지수 4,500선을 돌파를 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14,000선을 상향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채권 금리 안정이라든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투심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경제 지표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뉴욕 증시 장세는 전형적인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다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이었던 연준의 긴축 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경제가 적절하게 둔화를 하는 것이 증시에는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제 지표가 약하게 나오면서 연준 내 매파들의 힘을 조금 이제 힘을 빼주고 있는 상황이고 9월의 금리 동결 기대라든지 11월의 동결 기대까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배드뉴스 이제 굿뉴스인 상황이 지속된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배드뉴스 결국에는 시장에는 굿뉴스로 작용한 그런 뉴스들이 오늘도 있었죠.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고용지표가 또 발표가 됐죠. 결과 어떻습니까? 네, 오늘 가장 중요했던 지표가 이제 고용 지표입니다. 지금 고용 지표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예상치를 조금 밑도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군요. 굉장히 뜨거웠던 이 미국 고용 시장이 드디어 조금 둔화를 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ADP 쪽에서 전미 민간 고용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ADP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금요일 날 이틀 후에 발표가 될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분 노동부의 공식적인 자료보다는 신뢰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 민간 부분 고용에 대한 어떤 신호를 나타낼 수 있는 이제 지표이고요. 특히 지금 고용 시장이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었던 지표입니다. 우선 이제 숫자부터 보면요. ADP 의 8월 민간 부분 고용 전월보다 17만 7천 명 증가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20만 명을 하회하는 숫자가 나온 셈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도 2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예상치를 다소 큰 폭으로 하회를 하면서 노동시장이 열기를 잃고 있다라는 또 다른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제 바로 하루 전에 졸츠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7월 채용 공고가 이제 거의 28개월 정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고용시장의 민간 고용시장의 둔화 신호까지 더 나오면서 고용시장이 본격적으로 냉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고용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률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 둔화하는 신호가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8월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를 했고요. 또 이직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9.5%로 10%를 하회를 했습니다. 이 미국은 이제 이직 시장이 굉장히 활발한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이제 이직을 할 때 평균 10%를 넘는 연봉 인상을 하고 가는 편인데요. 지금 이직자들의 임금 인상률도 10%를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임금 상승률 역시 5.9%로 2021년 10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 상승률을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업종별로도 서비스 부문도 부진했고요. 특히 이제 상품 제조 부문의 고용이 대거 감소를 했습니다.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품 부문의 신규 고용 21만 명 증가를 했는데요. 지난 8월에는 2만 3천 명, 이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급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ADP 측에서는 이 고용 시장이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정상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교란되어서 노동 시장이 지나치게 열기를 띠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봤었던 아주 정상적인 그런 상황으로 복귀를 해가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전했습니다. 네,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특히 ADP 민간 고용의 경우에는 지난달 그리고 지지난달 굉장히 좀 높은 숫자로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둔화가 좀 더 시장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의 2분기 GDP도 발표가 됐군요. 속보치는 발표가 됐었잖아요. 수정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GDP를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합니다. 처음에 속보치가 나오고요. 그 속보치를 조금 조정을 한 잠정치가 두 번째로 나오고 최종치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지난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의 GDP 성장률 잠정치 두 번째 숫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GDP도 이제 속보치에 비해서 조금 둔화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의 연착륙 기대감을 더욱더 키웠는데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4%라는 속보치가 나왔지만 오늘 발표된 수치는 2.1%로 기존 대비 0.3%포인트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예상치였던 2.4% 증가를 역시 하회를 했고요. 성장률이 2%대를 유지를 하기는 했지만 기존 전망치 대비 소폭 하향 조정이 되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가 더욱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잠정치가 하향 수정된 것은 이제 민간 재고 투자와 비거주용 고정 투자라고 하는 이제 민간 투자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라고 미국 상무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GDP 개정에서 이제 세부적인 소비라든지 물가 상승률 쪽에서도 조금 환영할 만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2분기
PC 가격 지수가 전기 대비 2.5% 오른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소폭치였던 2.6%에서 소폭 낮아지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미국의 이제 PC 가격 지수가 7월 수치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은 물가 쪽으로 조금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미국의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또한 이제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잠정치 같은 경우 1.7%로 수정이 되면서 기존치인 1.6%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직전 분기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4.2%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직전 분기보다는 훨씬 둔화되는 소비가 보고가 됐습니다. 네. 목요일 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는 말씀해 주셨지만 PC,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비농업 고용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들이 지금 좀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자세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기업 엔비디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네요. 네, 오늘 엔비디아가 또다시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 492.64달러에 마감을 하면서 전일 종가였던 480달러대에서 한층 더 올라서 490달러대에 이제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500달러대가 많이 남지 않은 모습인데요. 전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금 오름세를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강세론적인 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많은 전문가들이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좀 비싸다라는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더 오른다. 여기에서 50%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이 오늘 월가에서 나왔는데요. 월가 분석기관 멜리우스입니다. 멜리우스 리서치에서 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730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수준 대비 50% 정도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월가에서 가장 엔비디아에 대해서 강세론적인 이 의견이 거의 1,100달러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제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멜리우스 리서치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아직까지도 싸다라는 이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감히 엔비디아의 주가를 아직 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이후에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지나치게 높지 않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230% 이상 오르면서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높지만 다른 빅테크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기업 가치를 매출과 비교한 평가 지표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보다 낮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약 28배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다른 AI 관련된 빅테크에 비해서는 그렇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금 어제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 1등 공신이었던 뉴스가 엔비디아와 이 구글의 이 구글 클라우드 쪽의 협업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 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제 월가에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도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알파벳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 구글 클라우드의 AI 여력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구글 또 다른 뉴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10월 4일 뉴욕에서 구글은 이제 연례 가을 이벤트를 개최를 할 것이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구글의 새로운 시리즈인 픽셀 8 시리즈가 공개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 주가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 주가가 오늘 거의 2%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애플이 다음 달 초에 아이폰 15를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격 또한 인상을 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티그룹은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애플의 신제품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구글의 주가도 거의 1%가량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1% 가까이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너무 잘 나온다고 걱정이 많았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적당히 최근에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채권 금리도 하향 안정 쪽으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빅테크들이 다시 가고 자 이렇게 된다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확실히 경제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그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더욱더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이런 이 동결 캠프 쪽이 힘을 더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오늘 장중 한때 그 연방 기금 금리 선물 페드워치 시장에서 9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를 상회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9월 동결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주요 지표가 대부분 발표가 되었고 금요일 날 발표되는 이제 고용 보고서가 이제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돌아오는 CPI 지표가 이제 연준의 결정을 확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지표를 종합을 해보면 9월에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문제는 11월 혹은 12월에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인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은 잭슨홀 회의 직후까지만 해도 경계심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경제 지표가 이제 좀 괜찮게 나와주면서 11월과 12월에도 동결 가능성이 과반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뉴욕 증시 마감 무렵쯤에 이제 11월에 동결 가능성이 53%로 관측이 되었고요. 12월의 동결 가능성도 52% 정도로 50% 이상의 참가자들이 동결 가능성을 더욱더 유력하게 점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12월에는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이 시나리오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 약 4%가 넘는 투자자들이 12월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연준이 이제 예상외로 빅스텝 50bp 인상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4% 정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일 리스크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들어서는 동결 캠프가 더욱더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이제 8월 거래도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8월은 좀 조정을 보이다가 뒷심을 발휘한다. 뭐 특파원님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뒷심을 9월에도 좀 이어가 볼 수 있을까요? 9월 시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이 이제 8월 30일이기 때문에요. 8월 거래가 이제 내일 하루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9월에 거래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지난 8월 한 달 동안 뉴욕 증시는 이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의 올해 들어서 가장 좋지 않은 한 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막판에 최근에 많이 올라주면서 지금 월간으로 약 2%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난주까지만 해도 8월 동안 5% 이상 밀렸었는데요. 이번 주에 좀 상당히 많이 올라주면서 오늘 이제 2.5% 정도 하락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올해 계속해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2%대의 하락세도 월간 하락세도 작년 12월 이후 그리고 올해 최악의 한 달의 수익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이번 한 달 들어서 현재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 2% 정도가 되고요. S&P 500 지수도 1.75% 정도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8월은 좀 상당히 이제 급격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이제 우하향하다가 이제 막판에는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렸고요. 과연 9월 거래는 어떨까에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8월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가 대부분 트레이더들이 휴가를 떠나는 기간이고요. 뉴욕 증시의 거래량이라든지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은 한 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의 노동절 연휴가 끝나고 9월 5일부터 트레이딩 데스크로 복귀하는 트레이더들이 과연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시장의 방향성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에 따라서 결국 9월 그리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방향성이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잭슨홀 회의라든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 또한 여러 가지 더 많은 깊은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계절적인 휴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게 되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 여기에다가 복귀한 트레이더들의 이 잭슨홀 심포지엄이라든지 이제 또 페드의 향후
전망에 대한 이런 관측이 이제 결정적으로 시장을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9월이 사실 그렇게 좋은 한 달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뭐 S&P 500을 기준으로 보자면 거의 1년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할 정도로 좀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던 달로 9월은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9월 전통적으로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9월에 상승했던 적보다 하락했을 때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이 역시 1년 12개월 중에서 유일하게 좀 하락을 더 많이 했던 달로 9월이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증시 여건을 그렇게 좋다고만은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이제 뒷심을 증시가 발휘하고 있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투자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를 기점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증시의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적인 팩터를 봤을 때도 증시가 이제 조금 중립적인 그간에는 좀 매도 쪽으로 쏠려 있던 심리가 조금 중립적으로 좀 돌아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8월 달에는 채권 금리가 급속하게 오르면서 주식 시장을 끌어내린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2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5% 정도에서 이제 피크를 좀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5% 이상으로 2년물 금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연준도 거의 금리 인상을 끝낸 상태에서 이 이상으로 금리가 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여건에서 9월 초반 그리고 초중순까지는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낙관론도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9월은 그렇게 좋은 시장 결과가 좋은 달은 아니었지만 이 뒷심을 발휘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특징적인 종목과 섹터 흐름도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 헬스랑 유틸리티 종목을 제외한 전 섹터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빅테크 역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엔비디아, 애플, 구글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0.1%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온 모습인데요.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맨해튼의 연방 검찰이 테슬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소식통을 인용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 지방검찰청은 텍사스 오스틴에 건설이 되고 있는 머스크의 일명 유리의 집에 대한 테슬라 자금 유용 가능성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서 테슬라에서 얼마의 자금을 사용했는지 또 이에 대한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이 검찰 당국이 테슬라에 요구를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제 프로젝트 4이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에 테슬라 직원들이 투입이 되는 등 회사의 자원이 이제 전용이 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당국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테슬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인데요.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가 테슬라 주식에 대한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50% 이상 폭락을 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구겐하임은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테슬라 차량에 대한 미국의 수요가 생산량에 뒤처지고 있는 분명한 신호가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재고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테슬라의 미국 재고가 분기 초 이후 50%가량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이 증가분의 대부분이 모델 Y 차량이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테슬라가 가격 인하 등의 조치를 도입을 하면서 수요를 촉진을 시키고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는 것일 뿐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좀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25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테슬라 주가가 300달러를 앞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폭으로 내릴 수 있다라고 본 셈입니다. 특히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다른 인공지능 관련 종목보다 테슬라가 이 수익률을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구겐하임은 지적을 했는데요. 이 테슬라를 다른 AI 주식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테슬라가 이 AI 테마에 따라서 그렇게 좋은 실적을 주가 상승세를 내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